두께가 얇은 판금 재료 등과 같이 직교 좌표계에서 다른 두 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치수가 존재하는 3D 모델을 해석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최소 치수인 축방향 치수 두께를 고려하게 되면 메쉬 품질을 악화시키는 종횡비와 과도한 데이터 계산 노드가 생성되어 전산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솔버의 해석 결과 취득을 위한 러닝 타임이 과대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유발됩니다. 본 주제의 과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해석 논리 수립의 방법으로 동일한 3D 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의 솔리드 메쉬를 적용하는 방법과 비교되는 쉘 메쉬 해석 실행 기법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단계적으로 수행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동일한 3D 해석 모델상의 서로 다른 쉘면 적용을 이용하는 해석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쉘 메쉬 해석 논리의 반복 적용으로부터 적용 기법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적용상의 유의할 점 및 솔리드 메쉬 작성과 구별되는 장단점에 대하여 학습하고 평가합니다. 단계적인 쉘 메쉬 적용 과정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학습자는 그 적용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후에 실무상의 모델에서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검토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쉘 메쉬를 이용하는 해석은 분명 솔리드 메쉬보다는 신속하게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틀림없으며 단 한 차례의 실행만으로도 쉽게 인식될 수 있겠지만 반면에 해석 실행 이전의 전처리 작업량이 증가하고 순서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솔리드 요소와의 혼합 메쉬 작성은 주의를 요합니다. 쉘 메쉬를 이용하는 해석 과정의 단계는 도서의 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적 모델의 구축에 대한 교재 내용을 참조하여 보시면 우선 비교를 위하여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여 풀리 해석을 1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형상과 하중, 구속대칭을 이용하는 2분의 1 풀리 모델의 해석으로 실행될 수 있으므로 생략되는 2분의 1은 대칭 경계 조건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쉘 요소인 경우에는 대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석에 이용되고 있는 모델은 충분히 단순하지만 쉘 메쉬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의 학습 예제이므로 솔리드 모델에 쉘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쉘 면을 적용하는 방법과 그 수행을 통하여 쉘 메쉬 구조의 논리와 유의할 점, 솔리드 메쉬 구조와 구별되는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숙지해서 활용될 수 있는 논리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쉘 메쉬 해석을 위한 해석용 모델을 화면상에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2의 7절의 쉘 메쉬 알고리즘 활용 기법의 첫 번째 항에 있는 풀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모델은 화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께가 얇은 구조가 되는 판금 재료로 만들어지는 그런 풀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체 모델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산적인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FEA 모델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풀리 모델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적용을 위하여 모델을 방향을 바꾸어서 이와 같이 그림을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의 활용 모델에서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만약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국부적인 쉘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부적으로 솔버에게 그 부분의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쉘 모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국부적으로 쉘 모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삽입에서 곡면을 선택하시고 곡면 하에서
중간 곡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 곡면을 생성하는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이 대화 창에 나타날 것이며, 중간 곡면을 형성하려는 안과 바깥 부분의 면을 설정하시게 되면 면쌍이라는 구조하에 설정된 면 두 개가 올라오게 됩니다. 설정을 통하여 중간 곡면을 생성하게 되시면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두께 부분에, 중간 부분에 곡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FM에서 중간 곡면이 생성된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중간 곡면을 이용하게 된다면 국부적인 부분에서의 쉘 모델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연결되는 부분에 중간 곡면을 생성하시게 되면 중간 곡면은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곡면, 중간 곡면을 선택하시고, 또 다른 중간 곡면을 만드는 면과 또 다른 하단 부분의 면을 잡아보시면 역시 중간 곡면의 생성에 대한 면쌍이 나타나게 되고, 클릭하시면 좀 전에 발생했던 중간 곡면과 또 다른 중간 곡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상에서도 중간 곡면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솔리드와 쉘이 같이 있는 요소 중에서 솔리드와 쉘을 구분하는 쉘 메쉬를 국부적으로 형성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본 모델인 경우에는 전체 모델이 모두 얇은 판금 소재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전체 중간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고요. 삭제하면 역시 모델에서도 삭제될 것입니다. 또다시 삭제합니다. 그러면 모든 중간 곡면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에 전체적인 구조에서 중간 곡면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삽입, 곡면, 중간 곡면을 선택하시고 솔버에 의해서 면쌍을 자동으로 찾도록 합니다. 또한 곡면 붙이기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성해 보시면 이제 모델이 모든 두께에서 중간 곡면이 생성된 것을 옆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터디를 구성해 보시면 방금 생성된 중간 곡면을 또 다른 부품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솔버는 단품이 아니고 어셈블린 상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터디를 작성하시고 그 명칭을 풀리 솔리드라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리라는 모델이 어셈블리처럼 되어 있으며 곡면 바디가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또 다른 부품처럼 솔버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최초로 하는 내용은 솔리드 바디를 이용하는 해석이 되므로 곡면 바디인 쉘 요소는 해석에서 제외시켜야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해석에서 제외를 선택하시면 모델상에서 곡면 바디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처리 과정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화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시고 솔리드 바디의 외부 면상의 축 부분에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부의 면에 하중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하중은 압력 하중을 설정해야 되겠군요. 압력 하중을 선택하셔서 그 적용면을 이 부분과 같이 곡면을 따라 생성하는 것으로 하고 0.2로 메가파스칼로 단위로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은 생략된 2분의 1 모델에 대한 설정으로 이 부분에 대칭 구속을 설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구속화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시고 고급화에서 대칭을 선택하신 후 대칭면으로
솔리드 바디의 면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도 대칭면을 선택하셔서 대칭 구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그와 같은 전처리 구속하에서 메쉬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메쉬 작성은 그대로 디폴트로 진행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해석 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최대 응력인 위치가 그림과 같이 바디의 쉘 두께의 내부 쪽에 약 80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후처리를 통하여 과학기호법 두 자리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상대되는 두께의 바깥쪽 부분에서의 응력이 한 번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응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의 응력하에서 프로브를 선택해 주시고, 상대되는 같은 부분의 반대쪽을 찍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응력값은 선택 위치에서 약 60메가파스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분명히 얇은 두께의 바깥쪽과 안쪽은 20의 메가파스칼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이 쉘 메쉬 해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되기 위한 전처리 작업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생성된 내용을 저장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내용의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이와 같은 거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타디를 복사하여 풀리인데 그 구조가 솔리드가 아니고 쉘 구조여야 하겠으며, 또한 우리가 이용하려는 공면이 중간 공면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간 공면을 활용하는 쉘 메쉬 해석을 진행합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솔리드 모델과 비교하여 이제 해석에 이용하려는 것은 중간에 생성된 중간 공면이며,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솔리드 바디는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는 해석의 내용이 되므로 해석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때 해석에서 제외하는 순간 두께가 사라진 것을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후속이라든가 하중의 경우가 모노크롬인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트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전처리 사항들이 모두 외면에, 실제의 3D 모델 풀리드 솔리드의 외면에 설정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그 같은 사항에 상당하는 설정으로 중간 공면에 다시 재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즉 고정은 삭제해 주시고, 역시 대칭도 삭제하게 됩니다. 고정에 상당하는 것을 현재의 쉘 모델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정 지오메트리를 현재 모델상의 쉘면상에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칭 구속도 동일한 상당 설정을 하기 위하여 구속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시고, 보급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대칭을 선택한 후 이 안에 이제는 면이 아니죠. 엣지인 상태가 되므로 엣지를 모두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총 상부에서 10개의 엣지가 잡혀져야 되고 하단에서도 5개를 잡아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후 대칭 구속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법으로 압력인 경우에도 솔리드 요소와는 다른 요소의 면이 되므로 역시 삭제해 주시고 상당 설정으로 같은 압력 하중을 본 쉘 모델의 이 부분에 0.2 메가파스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바디에서의 해석과 동일한 상당 설정이 완료되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솔리드 바디 해석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또한 쉘 모델은 솔리드 바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얇은 상태가 되므로 이 곡면 부분에서 응력의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 같은 경우에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메쉬 컨트롤을 그 부분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메쉬 컨트롤 적용하시고 이 단면에 그 값을 1.5에 1.5를 적용합니다. 1.5 한번 찍어주시고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설정의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생성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메쉬 작성을 통하여 원래의 솔리드 모델인 디폴트 상태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쉘 메쉬에 관련되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께가 하나 이상의 셀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에러 메시지는 앞으로 쉘 모델을 설정하는 경우에 가장 최초로 발생하게 되는 내용으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복명 바디에 대한 정의 편집으로부터 본 곡면 바디에 대한 쉘 면에 대한 두께 정의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얇게를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 2mm를 선택하신 후 업셋에서 중간 곡면의 업셋 상태인 것을 확인하시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쉬는 작성될 것이며 그 메쉬가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즉 바깥 부분에는 오렌지색이 되고 내부 부분은 기존의 솔리드 메쉬와 같은 검은 흑색이 되며 또한 설정한 메쉬 컨트롤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본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황색인 부분은 시뮬레이션 옵션 하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요. 즉 지금 그림과 같은 메쉬 색상의 쉘 아래 면색이 오렌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색상도 편집을 통하여 다른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렌지색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같은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았더니 최대 응력인 값이 그림과 같이 동일한 위치에서 80 정도인 메가파스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쉘의 어떤 면이 되는지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정의 편집을 통해서 발생된 응력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윗면이 되고 윗면은 바깥면이 됩니다. 바깥면인 경우에는 솔리드 요소의 해석에서 6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값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응력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응력 플러스를 정의하시고 윗면이 아닌 아랫면을 검토해 보시면 이제 그 값은 60에 해당되는 값이 되므로 윗면과 아랫면이 서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작업을 먼저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메쉬를 다시 표시하시고 이 메쉬 상에서 쉘면을 정렬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쉘면의 진행 작업에 대한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렬하려는 면을 좌측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메쉬 하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버튼을 하신 후 쉘 요소 뒤집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황색의 쉘 색상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작업을 모든 쉘면상에 진행해야 하는데 전처리 심볼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잘 안 될 경우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심볼을 살짝 숨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도 무난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구속의 모든 내용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중도 모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모델의 내용의 구속사항들을 모두 숨기신 후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 면과 컨트롤과 함께 이 면, 또 이 면을 한꺼번에 선택하신 후 메쉬 쉘 요소 뒤집기를 하시면 한꺼번에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도 마저 다 해야 되니까 쉘 요소 뒤집기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과 컨트롤 이 부분을 선택하신 후 메쉬 쉘 요소 뒤집기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모든 쉘 요소의 황색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이 같은 상태가 쉘면의 정렬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구속의 설정 부분을 모두 보여주시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의 해석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실행의 결과 이제 정의 편집상에서 윗면이 되는 상부면 바깥면일 경우에 종전에는 80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60에 해당되는 메가파스칼의 값이 되었고 하단에 있는 응력 2에 새로 생성한 것은 아랫면인 내부면이 되고 그 내부면인 경우에 그 값이 표시를 통하여 8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솔리드 요소에서의 해석과 일치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그 같은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는 쉘면이 즉 오렌지색이 색상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쉘면의 정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후 처리를 간단하게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성된 결과들을 우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쉘 요소로서 모델의 또 다른 면이 되는 실제 솔리드 모델의 외부면 또는 내부면을 이용하는 쉘면 해석을 진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있어서 실제로 본 모델에서는 중간 곡면부터 쉘면을 외부면과 내부면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실용상 가장 유용한 쉘면은 실제 솔리드 모델의 외부면이 되며 중간 곡면이 안 좋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모델상에 수치적인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에서는 중간 곡면의 생성보다는 작업도 적고 실제로 이해가 쉬운 솔리드 바디의 외부면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사본을 만들어서 그 명칭을
플리쉘의 중간 곡면이 아니고 3D 실제 솔리드 모델의 외부면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델의 외부면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서 곡면 바디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며 솔리드 바디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에 포함시키고 곡면 바디를 해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에 의해서 고정이나 대칭의 내용도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리드 바디 상에서 쉘면을 정의하는 것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면으로 쉘 정의를 선택하신 후 그 면을 솔리드 바디의 외부 면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솔리드 바디의 외부 면을 선택하신 후 그 내용을 두께를 2mm로 정의하시고 외부면이라는 사항을 그림에서 이와 같이 바깥면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설정되어 있는 압력이라든가 하는 전처리 조건은 현재는 적용하려는 플리쉘의 외부면이 아니고 중간국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된 후에 솔리드 바디 외부면 상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기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전처리 조건들을 바꾸어줘야 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고 역시 대칭도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상당 설정으로 구속의 고정 지오메트리를 방금 설정한 모델의 외부 면상에 재설정해 주시면 상당 설정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칭 구속도 고정 지오메트리 하에서 보급 하에서 대칭 구속을 선택해 주시고 그 대칭에 해당되는 것을 면이 아닌 설정한 외부 면상에 적용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10개의 엣지가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부에서도 외부 엣지를 모두 선택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엣지의 총 수는 10개가 되어야 하며 분명하게 설정한 쉘 바디의 엣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하중도 삭제하시고 그 설정 면으로 솔리드 바디의 쉘면 외부 면상에 0.2MPa로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쉘 바디에 대한 외부면에 대한 생성이 완성되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메쉬 컨트롤도 바꿔주어야 하겠습니다. 삭제하시고 메쉬 컨트롤의 적용면을 이 부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메쉬 컨트롤을 적용하여 본 곡면상에 1.5에 1.5가 선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제
메시 작성을 진행해 보시면 디폴트인 상태로 메시 작성을 진행하여 메시가 생성된 것과 동시에 두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솔버는 이제 솔리드 바디의 외부면을 쉘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쉘면을 정렬하셔야 하므로 우선 모든 설정 조건을 숨겨주시고 쉘면을 정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선택 컨트롤 하신 후 메시 쉘 요소 뒤집기를 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쉘 요소를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하여 쉘 요소를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들어왔군요. 자, 이같이 에러가 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시 컨트롤도 일단 숨겨 주시고 숨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쉘면의 정렬이 모두 마쳐졌으며 원래의 상태로 보여주게 한 이후에 자,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작성은 되었고 실행을 통하여 해석 결과를 검토해 봅니다. 자, 해석 결과 지금 현재 최대인 값이 이 부분에서 60메가파스칼인 것으로 나왔으며 이 부분이 외부면으로 정의되면 실제의 솔리드 모델과 일치하겠습니다. 정의 편집을 통하여 이 부분이 윗면인 외부면이므로 쉘면의 정렬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응력 2인 경우에는 정의 편집에서 아랫면이 되고 그 값은 80메가파스칼에 상당하는 값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풀리의 솔리드 외부면을 쉘면으로 정의하여 생성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풀리 쉘의 내부면에 대한 사항은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실행하기 바라며 그 해석 모델을 본 내용에서 검토하지 마시고 7의 2절에 있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된 결과를 모두 저장해 주시고 화면에서 감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기를 택하여 쉘 메쉬 알고리즘의 7의 2항을 열어보시면 동일한 모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FEA 구조를 활성화하시고 그 모델 하의 내부면을 쉘면으로 정의하셔서 쉘 메쉬 알고리즘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셔서 솔리드 바디에서 형성되었던 외부면에서는 60메가파스칼, 내부면에서는 즉 아래면에서는 80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부면 해석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에러 메시지가 한두 번쯤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에러 메시지에 대한 논리를 판단하셔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생성된 결과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가지 모델과 일치가 된다면 쉘 메쉬 논리에 관한 알고리즘이 자기 몸에 저절로 숙달됐다라는 것으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쉘 메쉬에 대한
기본 풀리 모델에 대한 해석을 종료합니다. 이외의 쉘 메쉬 적용 모델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메쉬 알고리즘 활용 기법 하에서 호스슈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델은 판금 재료를 이용한 브래킷의 한 종류로서 그림의 X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전단 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이 용접과 용접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조하에서 용접 없음 구조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의 형상은 별로 변하지 않지만 그 속성 내용이 용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모델링 과정에서 설정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스타디를 생성해 주시고 용접 없음이라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디를 생성하게 되면 이미 쉘 메쉬인 것을 솔버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재질을 아연 도금 강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구속을 하부 위치에 10개의 면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이 좁기 때문에 주의 깊게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정 구속을 설정하겠습니다. 상부면의 전단 하중을 X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을 선택된 방향을 택하여 라이트 평면이 좋겠군요. 라이트 평면 하에서 상부면에 수직이 되는 전단 하중을 그림과 같이 450N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중과 구속이 모두 정의되었으므로 그대로 메쉬를 작성합니다. 메쉬는 기본이 표준이고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쉘 메쉬이므로 내부로 오렌지 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쉘면의 정렬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실행합니다. 해석 결과 용접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하중이 작용되는 위치에서 전단 하중에 의한 최대 응력이 발생하며 형상이 용접이 없는 구조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번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접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구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웰드 구조로 설정을 보이게 되면 용접 없음에서 생성된 스타디는 의미 없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더라도 논리적인 에러가 없다면 그 내용을 복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본을 만들어서 용접 구조라고 명칭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스타디는 다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 결과 이번에는 용접이 있는 구조에 대한 쉘 구조에 대한 해석으로 최대 응력은 해석의 결과와 같이 하단의 고정 지지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형상이 용접에 의해서 약간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수행해서 그 결과를 검토하고 그대로 모두 저장한 후 해석의 내용을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쉘 메쉬 모델이 최종 모델로서 점 용접 튜브 모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메쉬 알고리즘의 최종 항목에 있는 점 용접 쉘 메쉬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델은 역시 동일한 두께가 얇은 판금 소재를 상부와 하부에서 20개의 점 용접을 통하여 접합한 구성된 그런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터디를 점 용접이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트리로부터 두 개의 부품으로 이미 모델링 과정에서 갈바나이드 스틸의 아연 도금 강의 재질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결하여서 부분 용접을 선택하시고 부분 용접의 내용으로 부분 용접할 면을 먼저 이 부분과 반대항의 이 부분으로 설정해 줍니다. 또한 부분 용접의 용접 부분을 10개의 꼭지점을 선택하여 용접 부분의 꼭지점의 크기를 3.175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이런 과정을 하단에도 적용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커넥터 하에서 부분 용접을 선택하시고 부분 용접하는 면을 이 면과 반대쪽의 이 면으로 설정하신 후 용접 부분에 대한 꼭지점의 위치를 동일하게 10부분을 선택하셔서 용접 직경을 마찬가지로 3.175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분 용접을 통해서 두 개의 판금 소재가 한 개의 모델로 어셈블 상태를 만들었으며 이제 부속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신 후 고급화에서 참조 형상을 참조하는 구속으로 설정합니다. 참조 형상의 내용은 엑시스 1에 대해서 의임상의 이 부분과 이쪽 부분에 대한 설정으로 그 평행 이동량이 제로인 고정된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방향입니다. 또한 반대면상에 역시 동일한 구속의 형태로서 고정 지오메트리 하에서 고급을 선택하신 후 참조 형상을 엑시스 1으로 선택해 주시고 참조 형상의 엣지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택하여 0.5도에 해당하는 변형 비틀린 각도가 되는 원주 방향의 값을 0.0087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구속에 의해서 한쪽 원주면은 고정된 상태이고
반대쪽 원주면에서 0.5도의 변형 각도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속성하에서 소프트 스프링 구속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면에 변형이 될 수 있는 최대 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단면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메쉬 컨트롤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컨트롤은 상하의 18개의 면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곡면인 부분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도 동일한 메쉬 컨트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곡면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메쉬 컨트롤의 크기는 3, 1.5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메쉬 컨트롤도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이제 메쉬 작성을 통해서 메쉬의 생성을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메쉬 작성은 디폴트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된 메쉬의 결과에서 메쉬 컨트롤이 화면선과 같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셔야 되며 이제 쉘면을 정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황색의 면을 선택하여 쉘 요소 뒤집기를 실행합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도 모두 선택하여 쉘 요소 뒤집기를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반대쪽 측면에서도 모두 선택하여 역시 쉘 요소 뒤집기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만 설정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황색의 아랫면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쪽으로 모두 라인의 설정을 메쉬 쉘 요소 뒤집기를 형성하여 안쪽으로 쉘면을 정렬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다 완성되었으므로 해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가 과도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것을 실제 배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의 결과에서 변형이 비틀림이 있는 끝부분과 상대적으로 변형이 없는 앞부분에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약간의 비틀림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끝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0.5도의 각도 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또 다른 플롯 시대는 변이에서도 변형 배율을 실제 배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결과로부터 좌측 끝단은 고정 구속이 되어 있는 변형이 없는 고정된 상태이고 우측 끝단은 변형량이 0.5도인 각도 변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형의 최대값은 우측 끝단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제 결과에서 플롯을 하나 추가합니다. 응력 플롯을 정의하셔서 아랫면에 해당하는 응력 플롯을 하나 더 생성해 주시고 같은 후처리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돼서 하부 쪽에 있는 아랫면에서는 응력의 최대값이 상부 윗면에서의 응력의 최대값보다 약간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쉘 메쉬 알고리즘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